이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의 태양광 핵심 공정을 한 곳에 모은 생산기지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주 태양광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차세대 태양광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면서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 미래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페노션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투자에 나서면서 해운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추가 도입해 액체 화물 운송 사업을 키우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위메이드가 창업주 박관호 의장의 지분 전량을 중국 투자사에 매각하며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회사는 이번 거래를 계기로 글로벌 신작 개발과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4인 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의 정래진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 8,20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돌아선 건데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AI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3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요. 8거래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1,549원대까지 오르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내일 발표되는 6월 반도체 수출까지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던진 신호 장자방 전문가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포맨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는 1,55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불안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가 8,200선까지 밀렸다가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에 8,600선까지도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혹시 앵커님 우리나라 원화가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을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요. 대략 한번 찍어보실래요? 대략이요? 네. 5%? 5%? 다운이요. 3%? 다운? 1%? 다운? 0.5? 0.1%입니다. 어... 이 얘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 통화 화폐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따라가는 나라가 있고 달러 대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주요국의 통화 화폐를 43개 화폐를 체크해 보면 대한민국은 몇 위일 것 같으세요? 상위에서? 앵커님이 얼마쯤 하실 것 같으세요? 또 틀릴까 봐. 43개 화폐 중에서 몇 위쯤 할 것 같으세요? 12? 아니요. 44위요? 43개 중에 41등이에요. 41등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왜 어느 나라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 어느 나라에 가면 특정 나라를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가면은 겨울에 추운 나라에 땔감을 떼야 되는데 땔감을 사가지고 오는 돈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너무 똥값이 되다 보니까 그냥 돈을 떼요. 지폐를 우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갖다가 그걸 갖다 아궁이에 집어넣고
떼는 게 더 싸답니다. 왜냐하면 장작 요만큼 갖다 하루 내가 뗄 돈을 그거만큼 사오려면 돈을 이만큼 큰 수레에다가 담아야 된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을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화폐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왔다고 난리를 냈습니다. 온 뉴스와 온 나라가 야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화폐를 관리하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1,400원대면은 야 이거 잠깐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7% 올랐으니까 전 국민의 자산 가치, 평가 자산이 7% 떨어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원달러 화폐가 환율이 얼마나 올랐냐면 16%에서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우리 국민들의 자산, 달러 평가 자산이 17%, 16%가 떨어진 건데 언론들이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는 무지하게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고 제 예상이 맞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안쪽에 원달러 환율은 1,700원대까지 갈 거로 보여집니다.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1,550원을 터치했다고 우리가 야 이거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까지 오른 게 없었어. 근데 우리나라 금융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증시는 오르고 있고 모든 게 다 산업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착시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이 오른다는 게 우리에게 좋을 게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팔아서 나는 물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달러로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전에 요거를 물건 팔 때는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는 순간 나는 50%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로 받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근데 문제 이거는 달러로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원화로 받게 되면 나는 그만큼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우리처럼 대외 수출에 의존하고 물건을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자산 가치를 높여가지고 가치를 높여서 팔아먹어야 될 나라 입장에서는 화폐가 올라가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심각성은 뭐냐면 아까 앵커님께서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시황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미국인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주식을 사려면 뭘로 사야 되죠? 원화로 사야 돼요. 그때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그래서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대한민국 돈으로 주식을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사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 주식을 팔고 나간다는 의미는 뭘 얘기냐면 삼성전자 차익 실현했어. 현대차 차익 실현했어. 여러분 미국 주식 살 때 어떻게 해요? 미국 달러로 해가 주식 사고 팔고 나서 달러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화로 환전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외국인 입장은 어떡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던지고 나면 단순하게 던지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을 판 돈을 뭘로 바꾼다? 달러로 바꾼다. 그러면 달러가 더 많이 수요가 생기게 되면 달러값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주식이 더 오를 거고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팔 것 같으세요? 안 팔 것 같으세요? 안 팔겠죠. 그런데 그들이 팔고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야 앞으로 삼성전자 더 발전할 거고 하이닉스 더 발전할 거야. 당연히 그렇죠. 더 성장할 거고 더 반도체 수요가 HBM 수요가 훨씬 더 증폭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 가치 대비 적정한 주가라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야 미래의 기대 이익까지 전부 땡겨온 게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이만큼 물음표가 막 붙는 거죠. 그러니까 뭐해? 야 일단 모르겠고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일단 팔자. 다 팔아. 싹 다. 그리고 조정 나오면 좀 싸지면 적정 가격으로 내려오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말지 뭐 라고 생각하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5월 첫 주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량 매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표를 이만큼 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5일 연속 팔고 있다. 그런데 주가 오르니까 외국인이 팔든지 말든지 그 물량 전부 개인이 사는 거 상관없지 않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요. 오케이? 원달러 환율 1,400원대에서 난리를 지게던 언론들이 1,550원일 땐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거죠. 나중에 1,600원 가고 1,700원 가면 그때도 조용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착시 현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제가 시황을 통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8,000에서 9,000포인트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9,300, 400 갔다가 떨어지면 8,0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과 반도체 대형주와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을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를 빼고는 반도체 관련, AI 관련 얘네들 빼고는요. 지금 나머지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지수 2,000포인트에서 3,000, 4,000, 5,000포인트에 머물러 있어요. 되게 안 가는 거는 2,000포인트대의 가격대에 놀고 있고 좀 움직이는 건 3,000에서 4,000, 5,000이지 5,000 이상 가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주저앉으면 코스피 지수는 3,000에서 5,000까지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장이 계속 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1번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2번 외국인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만하면 앞으로 더 갈 거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어. 외국인 매수 수급이 들어온지 잘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조금 눌리면 좀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았다 이게 재미 들리다가 폭락 나오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단타를 치든 뭐라든 어떤 매매를 하든 반도체 섹터가 아닌 데서 노시는 분들은 마치 어떤 거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공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노래를 하고 싶으면 노래 잘하고 싶어요. 그럼 뭐해?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노래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컬한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컬 선생을 딱 봤더니 노래 겁나 못해. 근데 거기다 대고 음치인 사람한테 내가 노래 배우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대체 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이 더러운 세상 욕하는 분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에서 꼴등하던 애가 1등할 확률이 높을까요? 1등하던 애가 잠깐 정신 못 차리고 놀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다시 한번 1등 가는 게 더 빠를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잘하던 애가 정신 못 차리고 놀았어. 그러다가 뭐해? 원래 머리 좋았어. 근데 잠깐 논 거야. 그 애한테 야 너 이거 이번에 저 이렇게 붙으면은 너 저기 핸드폰 사줄게. 열심히 공부할걸요? 너 대학 가면 아빠가 뭐 해줄게. 열심히 한다고. 왜? 원래 능력이 좋은 애야. 그 아이한테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공부 뒷다 안 하는 애한테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아무리 좋은 과외를 보내보세요. 공부도 유전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성장 산업에 있고 계속 올라가는 산업들 안에서 놀아야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 놈하고 투자하시라고요. 왜 공부 못하는 놈 데려다가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공부 못하려는 지살들 찾게 내비두세요. 얘는 장사해야 될 수도 있고 얘는 영업을 뛰어야 될 수도 있고 얘는 노래 잘하니까 가수할 수도 있어요. 얘 춤 잘 추면 댄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계속 학원비 내봤자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부 잘하는 놈한테 투자하세요. 그 잘하는 놈이 누구야? 지금은 반도체 섹터 AI에서 얘밖에 없다고. 얘 빼고는 거의 나가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투자를 어떻게 되냐면 이 반도체 섹터가 꺾여서 내가 손절치는 그날까지 계속 조정 나오면 반도체 올라가면 팔고 조정 나오면 반도체 올라가면 팔아야지 얘가 최소한 내 포트의 절반 이상 있지 않은 사람은 주식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 정리해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고 물가가 오르는 걸 말한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건값이 오를 것이고 물건값이 오르면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매출이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영업이익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거기에다가 반도체가 AI 세상이 생기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5배, 10배, 20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대, 더 많이 필요하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어. 이러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운이 좋게 이 반도체 성장, AI 성장 사이클에 우리가 걸렸는데 거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굴지의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런 회사가 2개나 있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천운입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 사업을 최초에 하셨던 삼성 선대 회장께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그런 안목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부어댄 그 회장님의 노고가 대단한 것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성장해서 이 사이클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먹여 살린 그 회장님의 선대 회장의 그 안목이 대단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키워놓은 엄청난 돈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걸 본 건데 주가가 예전에도 삼성전자였고 예전에도 하이닉스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이만큼 각광받은 건데 이 열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주식 어디다 하셔야 돼요? 주도주 안에서 놓으시라고요.
얘가 더 이상 공부 못해. 아, 도대체 얘는 공부로 답이 없어. 손절. 얘기할 때까지는 얘만 지원하시라고. 그러다 얘가 없어. 다음에 공부 잘하는 똘똘한 놈이 올라오잖아요. 이때는 여기 갈아타도 돼요. 지금은 여기서만 놓으시라고. 자꾸 이상한 종목 건들지 마시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내 자급의 절반 이상은 항상 주도주의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물려도 올라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난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제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왜? 야, 여기는 화장품은 괜찮잖아요. 유통은 괜찮잖아요. 식품 괜찮잖아요. 아, 괜찮지. 나름 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쏠리는 곳이 어디냐, 모든 사람의 다 눈이 어디가 있느냐, 여기밖에 없는데 왜 자꾸 딴 데 투자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주도를 찾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분들은 방송 딱 보다가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 직업상 주식하는 분들 상담을 많이 하면 대부분 한 얘기가, 방송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경제TV를 딱 봤더니 누가 저게 좋대, 그거 사는 거야. 10명 중에 5명은 다 그렇게 사더라고요. 전 참 신기한 게, 제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PC를 2달 샀거든요. PC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그거 보는데 2달, 석 달 찾았어요. 계속 찾다가 뭐가 좋을까 찾고 또 보고, 찾고 또 보고. 그냥 몇백만 원짜리, 200~300만 원짜리, 300~400만 원짜리 사는데도 그렇게 많이 봐요. 그 중에 뭐가 좋을지. 왜? 한 번 사면 잘 못 바꾸니까. 큰 돈 들어가니까. 근데 대체 왜 몇천만 원, 몇억, 어떤 분은 적으면 몇백만 원 투자하는 주식은 그렇게 쉽게 남이 사라면 삽니까?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내 판단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이 기준의 안에서 내가 살 것이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손절하고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떨어지는구나 인정하고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잘라요. 그러면서 주식하면 나는 내가 산 것만 떨어진다고 푸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하는 투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기준을 세우세요.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틀렸으면 기준 무너지면 손절 쳐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방송 출연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뭐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하는 동안은 어떤 걸 드리려고 애를 쓰냐면, 종목 들여서 수익 낼 수 있죠. 제가 어제 오늘 사가지고 반도체랑 코덱스 레버리지 사라 그래가지고 쭉 올라와서 아침에 한 5~6% 올라올 때 반 차익 실현하고 수익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무료 시황방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계속 주는 게, 야, 1년 동안 저 사람 수익 참 좋아. 저 사람이 종목 주면 손절 한 번도 안 나고 4년간 계속 수익 주네. 참 좋아.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나가다, 야, 저기 부잣집에 가면은 밥을 공짜로 준대. 점심 참 인심 좋아서 장자방 집에 가면 공짜 점심 많이 준대. 저 가서 내가 얻어먹으면 되겠어. 우리 밥 안 해도 돼. 밥값 안 내도 돼. 좋죠. 그런데 그 밥값을 안 주는 순간, 공짜 밥이 안 주는 순간,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시황을 잡아가는 방법을, 내가 종목의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씩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7월 4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요, 요거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파세요라는 얘기도 하긴 하죠, 가끔. 그런데 대부분은 왜 이 자리가 공략해야 될 자리고, 왜 이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될 자리인지, 여기서 사면 왜 저기까지 버텨야 되는지 그 논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안목을 키워서 스스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저도 강의할지 모르겠고, 제가 안 하면 여러분 평생 돌아가신 날까지 아마 투자하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맨날 누가 추천한 거 했다 물렸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세워보셔라. 그래서 온라인 특강 오전 9시 정각부터 12시까지 하는데요, 저는 강의를 녹화하지 않습니다. 라이브로만 합니다. 이유는요, 그 시간에 내가 와서 듣고 보려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는 그 열정을 강의료로 받겠습니다. 강의 무료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시간과 마음을 내서 와서 그 시간 동안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11월 첫 주부터 제가 여러분께 시장의 주도주 종목들을 골라놓은 분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5종목에서 많아봐야 8, 9종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시장 중심주예요. 삼성전자였고요, 하이닉스였고요, 현대차였고요, 그다음 방산 관련 주식이었고요, 조선주였습니다. 그 외의 걸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주는 어떨지 다음 주는 어떨지 종목 기본 종목 놔두고 몇 개 이렇게 골라가면서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생방송 중에 시황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드린 종목들 다운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다운받으면서 요번 주엔 이렇게 관점이 바뀌었구나, 요번 주엔 요 중에서 내가 내려올 때 매수를 했구나, 요번 주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한번 눈여겨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이닉스 90%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최고점이었거든요. 300만 원 찍던 날에 다 팔았으니까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들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왜냐면 하이닉스는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작년에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라 그랬고, 없는 사람은 40, 50에도 사라, 없는 사람은 70, 80까지는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 갔죠? 300만 원 찍었죠. 290, 300 간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 얼마에 살까요? 궁금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온라인 강의 오시면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하시는 말씀 듣고 오늘 시황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높은 환율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적에 뒷받침되는 주도주들을 잘 공략해봐야 할 텐데요. 7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 오셔서요. 주도주 공략법이 정리된 자료집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단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는 7월 4일 무료 특강에서는 반도체 같은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 투자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차트를 통해서 지수 ETF 그리고 우량주들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할지 종목별로 대응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차트는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 지수 차트이고요. 주봉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2284를 찍었던 게 4월 9일 최저점이었고요. 이후에 지수가 올리기 시작해서 9385까지 올랐으니까 종합주가 지수만 4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주도 섹터로 올라갔던 건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고요. 걔네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한 6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배 정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뭐 2배 오른 것도 있고 3배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는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여러분 2달 전부터 되게 많이 드렸던 강조의 말씀이 뭐였냐면 연기금을 조심해라 였습니다. 6월 3일 날 지방선거였죠. 선거 전까지는 정부 눈치 보여서 차익 실현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5월 달부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조정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폭락이 왔죠. 날 잡고 아주 하루 종일 밀어버린 장들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이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의 코스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의 비중은 원래 14.9%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지수가 급등하면서 추정치는 31% 정도가 주식, 대한민국 주식, 코스피 지수의 주식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기금을 운영하는 규칙과 법률을 보게 되면 14.9%까지 맞춰야 됩니다. 물론 한 방에 다 팔진 않아요. 이 일정 기간을 두고 차익 실현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2개밖에 없어요. 기간을 길게 해서 천천히 차익 실현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야 저거 14.9%라는 규정을 바꿔라, 20%, 25%까지 국내 주식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 라고 규정을 만들어버리면, 법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들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규칙을 자꾸 바꾸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재 모습으로 보면 한 20%에서 21% 정도까지는 보유해도 된다는 식으로 법을 바꾸는 걸로 보여집니다. 2030년까지 연기금에 관련된 내용은 다 회의록을 비공개로 바꿔버렸습니다. 목적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추정치가 여기까지 간다고 들으면 현재 31%가량의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앞으로 한 9%에서 10%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냐면 약 7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연말까지 따지면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총 거래대금에서 그 정도 물량이 그럼 연기금과 국민연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 세타의 비중이 주로 어디일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얘들을 팔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빠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기금에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로. 밸런스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팔아먹을 거 팔아먹고 다시 리셋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때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적게 빠지면 7,000에서 7,500. 요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위치 여기일 것 같고 만약에 대외 악재가 겹치거나 우리가 모를 돌발 변수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최대선은 5,500에서 5,800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 근거는 뭐냐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코스피 지수 3,000에서 5,000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8,000, 9,000이잖아요. 3,000에서 5,000이잖아요. 평균값 내보세요. 5,000에서 6,000 범위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가 적정 가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평균을 내게 되면. 근데 재밌는 게 반도체가 차지하는 국내 주식의 비중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올라오면서 반을 넘겼어요. 50%, 55%, 58%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만약에 차익실을 하는 순간 코리아 지수는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같아요. 그 고가놀이 하면서 몇 달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몇 달 놀이 이거 할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여름 동안 겪으면서 웬만하면 안 떨구려고 애를 쓰다가 올해 하반기에서 겨울에서 내년 초까지 와장창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떨어질 때 살살 분할 매수했다 올라오면 털어먹고 분할 매수했다 털어먹고 이거 하다가 가을에서 겨울 무렵쯤 제가 지금이야를 외치는 순간 주식 집어던지시고 인버스 사시면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을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서 그러면 야 그럼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종목들은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반도체부터 보시죠. 자,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수가 1월, 2월에 급등했다가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한 달 동안 등락 과정을 거치다가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5월 달에 등락 과정을 거치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등락입니다. 수령 구간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레벨업 이렇게 등락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거냐. 첫 번째 시나리오. 반대로 저점 이탈해버리면 이렇게 밀면서 레벨 다운할 거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7월 달에 2번 시나리오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를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7월 첫 주, 둘째 주까지 봤는데 만약에 저 조정이 안 나와. 그러면 1번으로 보고 우리 공략할 거다.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반도체 보세요. 자,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얘가 우리가 여기 고점 찍던 날에 90% 정리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삼성전자 지금 안 사고 있어요. 반도체 ETF는 사지만 안 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등락이 여러분 수렴으로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수렴을 만들다가 이틀로 쏟으면서 가격 조정 나오면 20에서 25만 원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올 거고요. 만약 그냥 치다가 올라가게 되면 35만 원 돌파에 그냥 따라 붙어 보려고요. 그리고 37, 8만 원 넘기면 다시 한번 48만 원, 50만 원까지 다이렉트 상승하는 걸로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빠진다고 들면 지금부터 사면 물릴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렴하고 횡보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나는 뭐합니까? 지켜보는 거죠. 네, 지금은 얘는 좀 손을 놓고 기다려보는 시기가 안 날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00만 원 찍던 날 6월 23일 날 90% 정리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291만 원에서 29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닥권 보세요. 얘가 그러고 나서 와장창 빠지면서 175만 원에서 200만 원에 우리 매수할 기회 한번 줬죠. 그죠? 우리 여기서 200만 원 찍을 때 팔고 나서 떨어질 때 175만 원대 또 살 기회 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팔아먹고 났더니 어떻게 중동 전쟁 터지면서 82만 원에 살 기회 줬고 팔았더니 82만 원 또 살 기회 또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올라가요. 지수는. 그런데 주도주가 힘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 조정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 요 구간의 등락을 이렇게 하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반대로 가격 조정을 할 거야 왕창 쏟겠죠. 근데 그 무엇을 하든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간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해되실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소개팅을 나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뭐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갑자기 회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기 먹자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소고기 어때요? 아이씨, 나 그거 싫은데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한테 달달한 라떼 드시죠? 싫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 좋아하시면 얘기해 보는 거야, 이렇게 상황을. 예. 그래서 상황 보다가 상대방이 요게 괜찮겠구나 딱 이 판단이 쓰면 그때 이제 아메리카노 딱 갖다 주면 이거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라떼 좋아하니까 단 거 시럽 이빠이 넣어가지고 생크림 이만큼 갖다 주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놈들이 움직이니까 나머지 보세요. 스퀘어까지도 왕창 빠졌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DB하이텍 보실래요? 땅굴 파고 있어요. 여러분, 주도주가 갈 때 중소형 부품 소재주도 가요. 근데 주도주가 조정 나오니까 어떻게 돼? DB하이텍 박살나고 있잖아요. 보입니까? 왕창 빠지고 있죠. 더 빠질 거예요. 네. 동질 세미캠 보실래요? 등락은 하고 있지만 추세가 슬슬 이탈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원익 IPS, 얘가 제일 세요. 얘네들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종목 얘기할 때, 부품주 얘기할 때는 반도체 중에 원익 IPS가 원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품 소재 중에 얘가 제일 센 놈이라서. 얘만 살아있습니다. 만약 제가 깨진다면 반도체 끝났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추세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 보시면 이번에 왕창 올랐던 LG노텍 보실래요? 왕창 죽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지금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주로 가던 놈들도 조정 나오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여기서 왜 사야 되냐고 대체. 오케이? 왜 대체 올라갈 때 쌀 때는 안 사다가 그러냐고요. 자, 그 다음 자동차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 보시면 고점 찍고 더 많이 죽어요.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추세로 바라볼 때 추세선을 이탈했거든요. 그러니 얘는 뭐야? 지금 잡아서 그냥 단타인 거예요. 반등 한번 챙기고 떨어지면서 하고. 요 과정을 하는 반타로서의 자동차지 추세 전환이냐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만약에 시장이 급격한 하락이 없다면 자동차가 본게임 배팅할 자리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7월을 잘 보시자고요. 아마 7월 둘째 주가 만기주입니다. 다음 주가 선물옵션 만기인데요. 그 만기주까지 크게 조정이 안 나오면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음 주까지 봤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아직 살 기회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개별주는 뭐가 좋습니까? 현대차요. 현대차. 근데 현대차가 글쎄요, 이번에 쏟아진다면 한 25만 원, 30만 원까지 빠져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퍼 담을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만약 시장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선택한다면 40만 원에서 45만 원 구간이 제일 좋은 매수 타점일 것 같아요. 지금 전 째려보고 있고요. 개별 종목을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45에 배팅할 거냐, 25에서 30까지 기다릴 거냐 고민하는 중이에요. 아직은 판단 안 서네요. 그래서 뭐합니까? 아메리카노 줄지 라떼 갖다 줄지 모르겠으니까 지켜보자고. 상대에 대한 견적이 나올 때까지. 오케이? 좀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요번에 떨어질 때 저는 사실 현대모비스랑 또 하나 요거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이 두 개를 좀 비중을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가 어렵죠. 여러분,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경기가 어려워요. 그죠? 연봉 많이 주고 성과금 많이 주고 그거 외에 다른 회사들은 어려워요. 그러면 실물 경기 나가보면 여러분 요즘에 공실 같은데 강남에도 돌아다녀 보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가보면 1층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되게 많아요. 월세가 비싸서 공실인 경우도 있겠죠. 신촌 가보실래요? 예전에 저 대학 때는 신촌 정말 버글버글했는데 요즘 신촌 상권 다 죽었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실물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새 차 바꿀 거 타던 차 고쳐 탑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 중고차를 탈 것이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자동차 부품 소재주가 계속 각광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드리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이거 진짠가 아닌가 보실래요? 자, 주봉 보세요. 현대모비스예요. 재작년 말부터 한 얘기예요, 이게. 자, 이거 부품 좀 많이 갈 거라고. 모비스 20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 여기서 재작년 24년 8월부터 가을 내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봄에 내내 얘기했습니다. 얼마 갔습니까? 얘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만 원짜리가 80만 원 갔습니다. 4배 갔어요. 오케이? 자, 현대차 보실래요? 완성차를 보시게 되면 얘는 오히려 작년에 6월까지 내내 빠졌어요. 오케이? 부품주 오를 때 얘는 계속 주저앉았다고. 뭐 때문에? 완성차를 잘 안 산다니까요. 비싸다고, 경기 어렵다고, 차 못 바꾼다고 고쳐 탄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수익률은 좋죠.
근데 흐름을 보시게 되면 흘러내린다고요. 그래서 완성차는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많아요. 경기가 나쁠 때 완성차는 수요가 떨어져요. 이거 기본으로 그냥 외우세요. 이런 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지금 여러분이 공략해야 되는 거 부품 소재주라고요. 그중에 1빠따 현대모비스, 2빠따 한국 타이앤테크놀로지 이 두 개. 근데 이 중에 패턴이 훨씬 좋은 게 뭐냐면 저는 타이앤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는 현대 기아차의 부품밖에 안 팔아요. 타이어는요 모든 차에 다 들어가요. 수입차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뭔 차가 됐건 다 있어야 돼요. 타이어 없이는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조정이 이번에 떨어지면 전 이 종목 좀 열심히 담아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려고요. 제가 한국 타이앤테크놀로지는 진짜 목 놓아 많이 얘기했거든요. 25년도 내내 여기 4만 원 밑에 사라 얼마 같습니까? 쫙 올라가고 떨어질 때 착 하고 이게 훨씬 매매가 공략이 편하니까 이번에 떨어질 때 부품주 좀 노려보셔라. 뭐랑? 타이앤테크놀로지, 모비스 기다려보셔라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께 지금 권하고 싶은 종목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이잖아요. 여러분 원전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무식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 근데 원전이 왜 필요하냐? AI 세상이 생기면 전력 소모량이 5배에서 10배가 늘어요. 근데 그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원자력 빼고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름에 한참 에어컨 틀고 전기 많이 쓰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되게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사병이 심해서 너무 폭염이 심해서 1,300명이 돌아가셨대요. 더위에 허덕이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우리나라에 안 오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바래요. 근데 전 지구가 몸살을 앓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열이 올라가죠.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그 환경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 복사열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전력이 얼마나 시급하냐면 AI 때문에 전기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에너지가 앞으로 패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원자력 관련 주식들은 조정 나올 때마다 담으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 드릴 때가 3만 원대, 4만 원대였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차익 실현하고 지금 안 쳐다보고 있는데 요번에 떨어질 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게 한 5만 원, 6만 원까지만 오면 땡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싶은데 아직 안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베팅은 못 하겠어요. 지금 기다려보는 중이거든요. 좀 더 빠질까 싶어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거 왕창 한번 담아보고 그 다음에 ETF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 종목 하나 담아보세요. 487240입니다. 이 종목 코드가 487240. 얘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고 하는 ETF인데요. AI 핵심이라는 건 뭐예요? 다 전기 관련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주봉 보실래요? 24년도에 상장된 종목이에요. 얘가 바닥을 찍을 때 6,800원부터 열심히 바닥을 기다가 올라올 때 얼마 가냐면 64,000원이요. 거의 10배 가까이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왜? 여러분 전기가 있고 사람들이 한전 주식만 사. 한국전력만 열심히 사는데 이게 아니고 이 관련되는 원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성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못 사고 하이닉스 못 산다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AI 전력 관련 주식들이 떨어질 때 사면 좋은데 개별 종목 사는 게 난감하죠. 왜냐하면 중소형 종목들은 잘 안 가니까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이런 ETF 같은 거 조정 나올 때 사두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제가 노리고 있는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한 5, 6천 원 정도 오면 그냥 퍼 담을 생각 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7월에서 8월 정도까지 아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두 달 기다렸다가 그 가격대 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열심히 담아 놓으시면 중장기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좀 효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요. 여기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이라는 ETF가 있어요.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봉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25년도에 만들어진 ETF거든요. 8,400원대부터 28,000원 갔습니다. 몇 배 갔습니까? 4배 이상 올랐죠? 지금 조정 슬슬 받고 있는데 얘도 우리가 조만간에 타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0,000원 초반에만 오면 땡큐하고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식을 엄한 거 사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건데 싸지는 거 사셔요. 그게 뭐냐고 AI 반도체 이쪽 관련에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주가는요 항상 가는 놈이 가요. 그리고 안 가는 놈은 주가라고 안 가다가 안 가던 놈이 한번 올라가면 걔가 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은 어찌 보면 주도주를 빼고는 몽땅 다 조정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가기도 어렵고 내가 좋은 종목을 지수 관련 종목을 거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정 나올 때 샀다가 올라가면 단타 치고 빠지고 단타 치고 빠지고 이거 하는 거라 저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샀던 거 한 5, 6% 올라서 차익실을 해버리고 이렇게 단타 치고 있으면서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은 적극적인 공략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기다렸다 매매하자.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직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보다는 수렴과 횡보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요, 지지선과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겠고요. SK하이닉스 지난주에 300만 원 부근의 고점에서 전문가님이 90% 정리하라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던 만큼 지금은 다시 추격을 하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노려볼 구간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셔서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이어서 7월 4일 무료 특강에서는 실전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함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주식 포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시장의 방향을 읽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 상승장, 하락장 모두를 다 활용해 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 전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갈까요? 네. 자, 종목을 제가 지금 하다가 한번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AS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지금 장이 조정장일 때 지수 관련 종목들 아닌 것들이 못 가다가 주도주가 조정이 나오고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보통 사이드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제 요번에 온라인 특강 토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종목 설명드릴 거예요. 참 보시죠. 아세아시멘트입니다. 내내 조정이 나오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번 했고요. 저희가 조정 나올 때 6월 말에 이거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분할 매수를 말씀드려서 한 3일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빠방 치고 올라가면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아침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개별 종목을 볼 때 언제 보는 거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막 치고 가면서 급등을 할 때는 주도주만 봐야 돼요. 반도체만. 그러다가 우리가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팔고 그러고 나서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한 90% 덜고 나니까 별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뭐 보는 거냐면 바닥이 잡히고 패턴이 잡힌 종목을 봅니다. 이게 우리 토요일 날 강의하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패턴이 잡힐 때 잡아가지고 잠깐 사이에 한 20% 이상 수익 냈거든요. 오늘은 좀 빠졌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성신양해입니다.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고 반등했다가 눌릴 때 쌍바닥 확인하고 분할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 4일 정도 분할 매수한 것 같습니다. 빵 치고 올라가면서 깔끔하게 20% 수익 냅니다. 우리가 주식은 이런 걸 사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충분히 빠진 건데 바닥 확인된 종목. 이걸 잡는 방법을 7월 4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장자방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이 종목에 관해서도 온라인 특강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한 설명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빠지기도 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주식 입장에서는 하락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식에 공매도라는 개념이 있죠.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하방에 베팅하는 건데 요즘 장은 공매도 세력이 다 전멸이에요. 워낙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주가의 상승폭이 끝나고 다시 하락 변동성 구간이 오게 되면 공매도 하는 사람이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을 하는 분과 주식을 하는 분의 차이는 뭐냐면 주가는 늘 오를 거야.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야.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애는 착해. 예, 근데 그 착한 애가 착하기만 하면 속 뒤집어지는 거 아십니까? 무지하게 답답한 거. 그래서 차라리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지혜로우면 좋겠다. 주식은요,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선물 옵션은 하락에 베팅할 수 있고요. 언제? 풋 옵션을 베팅하면 되고요. 상승장에는 콜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날 보시면 주가가 무식하게 폭락을 했던 날입니다. 이때 주식은 박살나고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뭐 하냐면 풋옵션을 샀더니 몇 배를 가더라? 4배 가더라. 여러분, 폭락장이 중간중간 만나죠. 우리 6월 달에도 만났어요. 폭락장 몇 번 만났고요. 5월에도 만났고요. 3월에 중동전쟁으로 폭락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식이 대안이 없을 때 나는 뭐 사요? 하락장인 게 분명하게 인지되면 장자방이 아침마다 시황 드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방송 중에만 제 시황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방송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시황방에 오시면 자, 오늘 하락이래라고 제가 아침에 써드려요. 오늘 상방이래 그러면 콜옵션 사면 되고요. 하방이래 그러면 풋옵션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풋옵션이 몇 배 갔냐면 4배 갔다. 내 원금이 3천 있습니다. 돈 잃어버리고 2천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나는 풋옵션을 남은 2천 다 질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반만 질러볼까요? 1,000만 원만 가지고 얼마야? 4배면 4천만 원 수익이에요. 내 원금 원래 3천이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돈 1,000 커버하고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내 리스크 부담은 얼마입니까? 내 원금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하락장에 돈 벌 수 있다?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겨우 4배에는 혹하지 않으시죠? 자, 보시죠. 이날은 시장이 들어 올렸다가 폭락을 합니다. 풋옵션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나는지 아십니까? 당일날 6,600%, 66배가 났습니다. 혹하십니까? 10배만 가져가도 내가 300만 원만 배팅해도 3천만 원입니다. 60%면 1억 8천만 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분할 청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남들이 주가지수가 8천을 가든 9천을 가든 뭔 상관입니까? 내가 돈 못 벌었는데. 나는 돈이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돈 어떻게 몇 억을 버냐? 내가 어떻게 이걸 살 수 있느냐? 고민하시는 분들께 핵심이 뭐냐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투자 금액이 적지만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상승장은 어떨까요? 자, 보십시오. 이날 1월 2일입니다. 올해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시장 급등할 때 얼마 갔냐면 콜옵션이 39배 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또 다음 날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날은 보시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콜옵션이 몇 배 갔냐면 400%, 4배 갔습니다. 주식은요, 백날 올라봤자 하루에 30% 상한가입니다. 선물 옵션은 무제한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난 계좌가 있고 내가 매매할 때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내 계좌 저 물린 지긋지긋한 반토막 난 종목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 못 버릴까요? 복구할 만한 종목을 못 찾는 거예요. 그만한 수익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옵션은 내 자금의 30%, 50%만 하면 돼요. 1,000만 원 있습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얘만 가지고 해도 수익 충분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정각에 온라인 무료 특강 통해 설명드려 볼 테니까 선물 옵션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배워보세요. 한번 3시간 동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상승장에는 콜, 하락장에는 풋, 양방 쓸 수 있겠구나. 매력적이구나. 요거 알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하반기 시장의 요동치는 변동성에서 충분히 쓸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7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온라인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승장에서는 기회를 키우고 또 하락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물 옵션 활용법 짚어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셔서요. 주도주 정리된 자료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7월 4일 무료 특강에서는 핵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한 기초까지도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